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 주제도 저희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1,000만 명이 앓고 있는 병이 있대요. 네네. 1000만 과연 명.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근데 글쎄요. 남자들이 주로 많다고 해요. 남자분들이 예. 남자분들이 많고 혹시 이게 뭐 머리랑 관련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탈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통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하는데요. 약 90% 정도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90% 정도 차지하고 있대요. 네네네. 실제로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중년을 넘어서 이제는 네. 뭐 환경적인 원인과 스트레스 때문에 예. 청장년층까지도 이 탈모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탈모 치료의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주영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네, 김주영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인사해볼까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도 사실은 요새 좀 들어서 이 오. 머리 관심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괜찮아 뭔가 보이는데.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남 얘기 같고 없고요. 저는 바로 제가 느끼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저도 오늘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저희 궁금한 게 저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까 관심 많다고 개인적이도 했잖아요. 궁금하신. 너무 사심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데 이제 먼저 말하는 의학적이죠. 탈모의 기준. 과연 이게 우리가 탈모라고 부르는 게 어떤 기준인지.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과연 원장님도 이런 빠지기 전에 어떤 예방이나 이런 걸 좀 하시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요. 정말 궁금하네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뵈니까 우리 김현종 원장님께서도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있으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치 줄어든다 하는 것이 탈모의 정의가 맞습니다. 아. 보통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네. 머리카락이 빠진다. 뭐 아침에 빗을 빗으면 빗에 가득 머리카락이 묻고 네네네. 샤워를 하면은 하수가 그런 건 막힌다라고 줄 말씀을 알았는데. 하시는데 그런 탈모 유형은 하루에 100개씩 꾸준히 빠지고 있는 휴지기 탈모입니다. 머리카락이 이제 계속 치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저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매일같이 각질이 벗겨지면서 네. 피부가 재생이 되고 있는 것처럼 네. 머리카락들도 전체적으로 동양인이 8만 개가 있는데 하루에 100개씩 계속 이제 치환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굵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휴지기 탈모이고요. 정상적인 탈모이고 우리 김은정 원장님께서 겪고 관심 있어 하시는 거는 전형적인 유전 탈모로 빠지기보다는 오랜 동안 가늘어지고 있는 탈모를 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전은 유전일 뿐이다 보니까 딱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쉽습니다만. 근데 조금이라도 좀 늦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복용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복용하는 약물이 있고요. 여성분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복용하는 약물이 없다 보니까 물리적인 주사 치료가 유효한 치료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아침에 베개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이나 그 샤워한 후에 하수구에 막혀 있는 머리카락은 유전 탈모가 아니니 걱정 마시고요. 예. 오히려 왜 저희가 이제 봄에 보면 민들레 홀씨처럼 어느새 모르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 전형적 유전 탈모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탈모가 유전적인 원인이다. 네네네. 굉장히 저희 부모님 한번 저도 한번 봐야 네.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또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근데 제가 또 어디서 듣기로는 이런 유전적인 원인 말고 뭐 굉장히 다른 원인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 남성만이 오는 이유가 이 남성 호르몬이 또 원인이다. 이런 들어봤어요. 얘기도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과연 어떤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남성에게 일어나는 유전 탈모도 드물지만 여성에게 일어나는 유전 탈모도 남성 호르몬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의 양이 더 많고 여성 호르몬의 양이 적으니까 남자에게 더 많이 유발을 하지만 여성에게도 밀양이나마 남성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남성 호르몬에 인해서 유전 탈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일어나는 유전 탈모의 원인은 양 때문이고요. 여성에게 일어나는 그 유전 탈모는 민감도입니다. 조금밖에 없는 남성 호르몬에 어떠한 효소가 붙으면 탈모가 시작되는데 그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양이 적어도 탈모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진 보시면 왼쪽에 분은 전형적인 남성 유전성 탈모이고요. 네. 오른쪽은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의 탈모도 남성 못지않게 두피가 환하게 비쳐 보이는 정도의 중증도 이상의 탈모를 겪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것은 유전성 탈모이고요. 그 다음에 흔한 것은 원형 탈모이고요. 음. 이제 우리 정유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 네.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해서 혹은 이제 산후 탈모를 겪게 되는데 호르몬의 어떠한 불균형 혹은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탈모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6개월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만 만약에 유전성 탈모 소인을 갖고 계신다면 100% 그 굵기나 개수가 회복되지 않기는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탈모인지 알았더니 지금 가늘어지는 게 더 문제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유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보면 탈모를 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뭐 친척 중에 보면 사돈팔촌에도 예. 이런 뭐 이렇게 탈모가 없는데 왜 나만 탈모가 생기냐 이런 네. 말씀들 하시거든요. 혹시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아. 한 가지는 이제 온 가족이 탈모인데 나만 탈모가 없다. 예.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사돈의 팔촌 중에 탈모가 없는데 나만 탈모다. 이게 가장 예. 이제 큰 그렇죠. 걱정이 되기도 예. 하면서 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난 네. 유전 탈모가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아무도 탈모가 없기 때문에. 예. 네. 근데 그것이 유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예, 예. 없던 것이 있기도 하고 있던 그렇죠. 것이 없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일가 친척 중에 탈모가 없는데 내가 탈모라면 한 가지 그것이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유전 탈모이고요. 또 하나는 제 농담처럼 친자 확인을 하시라고 네, 친자가 아닐 수도 네네.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대부분 99.99%는 네. 그것이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경우에는 네. 저 어렸을 때는 뭐 아버지가 탈모면 너 탈모다. 혹은 네. 한 1, 20년 전에는 어머니가 탈모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누가 탈모여서 내가 탈모인 건 아니고요. 적어도 제일 가까운 친인척의 탈모 정도를 보고 이 정도까지 탈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뿐 탈모 유무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여성 탈모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계 쪽으로 3대가 유전이 이미 진행됐다면 그 이후로도 3대는 발현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빠지면요. 네, 네. 대부분 다 사실은 뭐 심거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대부분 다 제일 먼저 하는 거 저 사실 해봤거든요. 네. 이거 샴푸를 바꾸는 그래서 거. 샴푸를 쓰죠. 샴푸를 바꾸거나 아니면 또 뭐 예방을 주위에 위해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약- 여러 가지를 해보잖아요. 예, 예. 심지어 최근에는 보면은 뭐 레이저 로 쪼이는 것도 있고 네네. 또 LED라는 광선으로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는 다양해요. 것도 있고 다양히 예. 굉장히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하는 네네. 자가치료 같은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효과는 어떤가요? 혹시 의견들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늘 이제 서로 저희 모바일 시간에 탈모 치료하는 의사들끼리 네네. 디스커션을 하는데 의논을 나누는데요. 네네. 가장 요즘 이슈되고 있는 거는 그 LED 헬멧이죠. 예, 예. 대기업에서까지도 시작을 해서 가격도 2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예.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미지수 이렇게 물음표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효과가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 탈모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에 거의 99%는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가장 염려를 하는 유전성 탈모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인데 그것은 네, 미지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성 탈모를 가진 남성분은 반드시 복용약을 복용하셔야 해요. 근데 그 이외에는 뭐 어떤 뭐 주사 치료를 받는다면 병합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 선택하신다면 반드시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뭐 부작용 때문에 복용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좀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득과실을 따졌을 때 예를 들면 항암제가 모든 몸 신체의 어떤 그 세포 분열을 멈추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복용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려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이제 성욕 감소가 조금 염려돼서 머리 빠지는 걸 방치한다라 머리카락이 10만 개가 있더라도 하나하나가 장기인데요. 저는 반드시 복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성분이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없고요. 그래서 뭐 한때 문제가 됐던 어성초 샴푸를 바르거나 예. 먹으면 머리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 대한모발이식학회에서는 사실 형사고발까지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항염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발모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좀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타겟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빗으로 머리를 심하게 빗는다거나 어떤 여성분들은 상담을 오셨는데 원장님
저 왜 머리가 이 앞쪽만 빠질까요? 저는 왜 중간 머리만 계속 가늘어질까요? 네. 그럼 제가 여쭤보죠. 거울을 딱 보여주면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버릇부터 고치십시오. 그럼 여성분들의 탈모는 그래도 후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보통 보면 저희가 스스로 뭐 책이나 이런 데 뭐 아니면 요새 인터넷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보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전문의를 찾아서 한번 딱 그렇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정확하게 네. 원인을 좀 짚을 수 있겠군요. 근데 아까 약도 얘기해 주셨고 약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약간 성기능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저도 들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약을 먹으면 성기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과연 이게 사실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성기능 감소가 아닙니다. 이제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 같은데요. 이 약의 부작용은 20, 30대 젊은 친구들에게는 한 0.4%, 1000에 한 3, 4명, 그 다음에 40, 50대 이후에는 100에 한 4명 정도로 성욕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욕 감소, 욕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식욕이랑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머님이나 아내분이 걱정이 되니까 밥을,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서 청하면 거부할 수 없어 먹지 않습니까? 일단 맛도 별로 없고요. 일단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먹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성욕 감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쾌감도 줄어들고 사족량도 줄어들고 정자의 운동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 어떠한 성기능 감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정한 의미의 성기능 감소는 욕구가 아주 원활한데 기능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기능 감소이고요. 욕구가 적어서 기능이 따라올 필요가 없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욕구 감소가 정확한 가장 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0.3%에서 4%밖에 되지 않는 복용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작은 분들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성기능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전체적인 성욕 욕구 감소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부모님이 뭐 약간 좀 머리가 적어서 그렇죠. 유전적으로 나도 안 좋아질 것 그럴 수 같아. 있어요. 그럼 혹시 미리 예방적으로 약을 먹는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그게 도움이 될까요? 진짜로 오늘 김현정 원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질문이 너무 좋으신데 보통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하는 질문, 예. 모든 약물이 치료입니다. 치료.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복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20대 초반에 탈모가 있는 혹은 이제 아버지가 탈모가 있어서 걱정해서 어머니가 이제 손을 잡고 온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약을 권하는데 어머니 딱 잘라서 말합니다. 아니 심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은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오히려 심할 때 버틸 만큼 버티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약을 드세요 하고 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탈모약은 예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재밌는 질문이 이 약 평생 먹어야 되냐고 걱정하시는데 평생 먹을 수 있으면 되게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평생토록 지켜야 될 머리카락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약은 예방적인.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아버지가 탈모가 있다, 나의 형제가 탈모가 있다면 2차 성징이 지난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라면 예방적으로 약 복용을 시작하는 것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뭐 보통 우리가 저희 뭐 아스피린 심장병을 예방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네네네.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처럼 또 네네. 이런 탈모 예방약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 얘기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탈모약 같은 경우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일단은 뭐 개선보다는 유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긴 한데 결국에는 유지를 못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모발 이식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모발 그렇죠. 이식은 방법이 그래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나요? 예, 일단 아까 약 설명에 대해서 약을 복용을 해서 유지가 되는데 왜 결국 모발 이식을 그렇죠. 필요하게 되냐면 이 약은 명확하게 탈모를 멈추는 게 아니라 늦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테스트를 하면 5년 정도는 다른데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약을 먹은 분이나 약을 먹지 않은 부분이나 거의 똑같은 상태의 탈모가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탈모가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탈모가 완전히 민머리에 가깝다. 그럼 언젠가 모발 이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모발 이식하는 방법을 나누시는 기준은 네. 채취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은 가장 오래된 절개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가 한 14년 정도 된 비절개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합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절개는 그 표현 그대로 그 수술용 칼로
두피의 뒷부분을 절개를 해서 위아래를 끌어당겨서 꼬맵니다. 네. 그리고 그 띠처럼 나온 것을 일일이 분리를 해서 한 모 한 모 심습니다. 무엇과 비슷하세요? 모내기. 네, 모내기랑 똑같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절개만 있을 때에는 모발이식은 이꼴 모내기다. 그래서 모발이식하는 의사를 동료 의사들은 농부라고 불렀습니다. 네,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절개 장점은 대표적으로 현실적으로 비용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채취하는 시간은 짧아서 엎드려 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다만 이제 칼을 대서 길고 깊고 확실한 하나의 상처가 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은 참 오래 걸리고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흉터와 통증인데 흉터와 통증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편한 건 두피의 조직이 줄어들어서 뒷목이 당기고요. 그다음에 칼이 지나면서 미세한 신경을 다 끊었기 때문에 4살 같지 않은 먹먹함이 한 6개월 전후 정도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 하시고요. 비절개는 14년 전에 미국 의사분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아주 혁신적입니다. 그 이전이 70년 동안의 절개 모발이식의 어떤 변화에 의하면 혁신적인데 뒤 후두부에서 머리카락이 포함된 모낭을 한 모 한 모 뽑습니다. 그럼 이미 분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바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뽑은 데서 머리카락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유교적인 영향에 의해서 칼을 대고 싶지 않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비절개가 폭발적인 지금 인기와 성장세이긴 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뽑은 데서는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서 선천적으로 빈모, 머리카락 개수가 적거나 선천적으로 얇은 머리카락 혹은 후두부의 가마 밑에까지 심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뽑을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비절개는 절대적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회복 기간은 7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 가볍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절개는 한계가 위아래 길이가 있는데 절개는 좌우 두상의 길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개도 채취할 수 있는 모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뒷머리까지 탈모가 진행된 분은 절개만으로도 혹은 비절개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모수를 채취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절개와 비절개 섞게 되는 것이고요. 여성 탈모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후두부의 머리카락 개수도 적고 너무너무 얇아서 뽑은 데서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비절개로 선택을 하면 후두부가 가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성 탈모 있으신 분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처음부터 절개와 비절개를 섞어서 채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대부분 다 비절개식을 선호할 분이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금 상처가 덜 날 거고 덜 나면 아무래도 회복 아플 것 같다, 기간도 회복기도 있고. 네. 과연 원장님 어떤가요? 대부분 다 뭐 비절개식을 더 선호하나요? 일단은 그 절개와 비절개의 후두부 흉터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환자분들이 비절개를 원하시는 거는 단순하게 무흉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통증과 흉터가 없는 수술이다라고 오해를 하셨는데 흉터는 절개는 하나의 띠로 남습니다. 근데 비절개는 직경 1mm짜리 파이프로 뽑기 때문에 수백 수천 개의 흉터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일 뿐이죠. 근데 통증은 절개도 비절개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20 몇 년 전에 그때는 이제 약물이나 저희가 술기가 부족했을 때에는 상당히 통증도 심했고 흉터도 넓게 남았고요. 이식한 부위가 이제 이만데도 불구하고 그 붓기가 턱까지 내려오는데 3주 동안 얼굴에 붓기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약물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인도 의사분이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붓기도 한 2, 3일 정도밖에 가지 않고 이마 중간에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영향으로 비절개를 원하시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후두부의 특성상 그리고 필요한 모수의 개수상 비절개만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절개를 혹은 절개와 섞어서 저희가 채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절개와 비절개 사실 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섞어서 하는 혼합식 방법에 대한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혼합식이라는 것은요. 네. 일부는 비절개로, 일부는 절개로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개는 이제 좌우 길이의 한계가 있고요. 비절개는 위아래 폭 그리고 모낭의 개수의 한계가 있으니까 보통은 한 4,000모 정도까지는 절개만으로 혹은 비절개만으로 한 가지 선택을 해서 채취를 할 수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 탈모가 심해서 뭐 6,000모, 7,000모, 8,000모를 넘어가는 대량 이식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러한 모발 이식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채취를 하고 이식을 해야 올바른 채취. 왜냐하면 절개로 인한 흉터가 넓어진다거나 비절개를 너무 많이 채취해갖고 후두부가 텅 빈다면 그건 올바른 채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성 탈모인 경우는 제가 계속 반복드리는 이유가 후두부가 선천적으로 횡한데도 불구하고 비절개만으로 채취를 해서 저희 병원에 와서 어떤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미 뽑혀서 머리카락이 없어진 그 비절개 그 흉터를 저희가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그 가이드라인을 꼭 그 의사분이 권해드릴 수도 있지만 환자 본인도 충분한 검색과 또 사전 상담을 통해서 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절개와 네네. 비절개 두 가지 비교할 수 네네. 있다 그러면요. 가서 선생님들하고 상담할 때도 굉장히 그러네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앞에 뭐 M자형 뭐 조금씩이라면 다 그렇게 뭐 한 번에 가능할 텐데 과연 이렇게 굉장히 좀 넓은 면이 그렇죠. 이제 머리가 없는 경우에는 예, 하나도 없는 아마 아까 경우 얘기한 대로 뭐 거의 처음에 뭐 2,000모, 3,000모 이런 건 상관이 없겠지만 아까 네. 8,000모, 9,000모도 얘기하셨는데 오, 예. 이게 한 땀 한 땀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과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예, 예. 수술 시간을 그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맞아요. 오히려 여쭤봐요. 수술 시간이 왜 궁금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채취 시간은 비절개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시간이 더 깁니다. 한 모낭 한 모낭 뽑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절개는 실제로 엎드려서 채취하는 시간은 짧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개는 하나의 띠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머리카락 단위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리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채취를 시작을 해서 이식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까지의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00모다, 2,000모다, 3,000모를 절개다 비절개 단일 방법으로 이식을 한다면 네, 전체적인 수술 시간은 같습니다. 대동소이하게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경우에는 하루에 안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엔 제가 이제 비절개 1세대 의사인데요. 제가 한번 역사를 쓴 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2,000모라는 그 많지 않은 모수를 비절개가 처음 도입됐던 한 11년 전에 제가 시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전 9시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에 끝났죠. 24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첫 케이스라서요. 근데 요즘은 2,000모다면 오전 9시에 시작하면 오후 2시에도 끝날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짧아졌네요. 네, 많이 짧아졌죠. 그 시술하신 그 직접 그 사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면서 네. 한번 네, 설명해 제가 주시겠습니까? 준비한 사진은 우리 그 원장님께서 문의하신 대량 이식 사진입니다. 와. 이 사진 정도가 된다면 네네. 두 가지 경우입니다. 후두부에 모발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절개와 비절개를 섞어서 만모를 한 번에 채취해서 이식을 하셨거나 혹은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혹은 의료진도 이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성취욕이 있다 네. 보니까 가능한 한 번의 고생으로 딱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무리수가 있습니다. 많은 모수를 채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딱딱 나눠서 했을 때는 꼭 필요한 모수가 앞에 4,000, 뒤에 4,000이라면 꼭 8,000모인데 한 번에 채취할 수 있는 모수는 우리가 꼭 필요한 모수보다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성취욕이 좀 줄어들 수도 있죠. 혹은 반대로 무리수를 써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 상담을 통해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게 만약에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라면은 방금 지금 나오는 환자의 선택을 보시면 왼쪽의 사진은 1차 수술 전이고요. 중간 사진은 1차 수술을 한 후고 마지막 사진은 야. 2차 수술 후. 그래서 네네. 안전하고 그리고 보다 더 많은 모수를 그 안정적으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제일 높죠. 다만 시간은 약 2년이 필요하고 두 번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네,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조금 나눠서 하는 면은 또 그만큼 풍성하기도 하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씹는 것만 또 중요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항상 아까 임플란트도 그렇죠. 성공하는 게 성공률. 중요한 것처럼 이 모발도 어떻게 보면 이식하게 되면 굉장히 생착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과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생착을 잘 시킬 수 있는지 또 저희가 이런 시술을 받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우리 김종인 원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쓰는 표현과 똑같은 거 쓰셔서 되게 네네. 재밌었는데요. 밭이라는 표현 저희 늘 씁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농부지 않습니까? 농부가 이제 농가 밭에 네네네.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저희가 올바른 시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분께서 올바른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밭이 좋아야 되고요. 네. 네, 유산박자가 맞으면 좋은 결과 날 건데요. 일단 이식하는 모발은 건강한 피부에 이식을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대부분 잘합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에 의하면 역대 가장 높은 생착률을 보인 의사분의 기록은 112%입니다. 심을 때는 100개를 심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112개가 났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도 100개씩 평균적으로 빠지는 모발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을 때는 카운트가 되지 않았는데 1년 후에 보니까 자라있더라라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100이라는 표현이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표현할 때는 뭐 평균적으로 90% 이상, 95% 이상은 안정적으로 생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식 방식이 사실은 의술의 거의 전부입니다. 한 논문을 살펴보면 이식의 노하우가 의사가 내는 생착률의 80%를 좌우한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는 잘못하면 뭐 흉터가 커지거나 하겠지만 이식을 잘못하면 생착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의 어떠한 경험이나 어떠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모발 이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보면 이제 절개식과 비절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예방하는 거, 약은 그렇죠. 계속 좀 먹어야 된다. 저도 네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들었고 또 네. 배웠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저희가 모발 이식을 하면 95% 이상의 생착, 100개를 씹으면 오늘 인상적일 때 114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뭐 어떤 생활 습관, 간단하게 한마디로 뭐 정리해 준다면요.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남성분들은 탈모가 의심되면 약을 드시고요. 여성분들은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머리를 너무 습관적으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퍼머 염색을 해서 머리가 빠지진 않지만 퍼머 염색을 뿌리 염색, 뿌리 퍼머를 해서 너무 네. 모낭 가까이까지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